손발이 저리시다고요? 알고 보면 말초신경병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재건 링커병원 정형외과 홍원표입니다. 오늘은 족부 그리고 아래쪽 하지 쪽 관련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뇌랑 척수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우리 몸의 손과 발에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전기 그물망처럼 온통 온몸에 퍼져 있는 건데 그게 말초신경입니다. 그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는 것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압박이 되거나 아니면 술이나 당뇨와 같은 허혈성 질환, 화학적인 물질, 중금속 같은 것들에 대한 노출이 되면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전성 질환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후천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신장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 자체의 구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말초 혈관의 기능이 무척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혈액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못해서 결국 신경 자체가 허혈성 질환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허혈성 질환들이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손이 저린다거나 발이 저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이상한 감각이 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게 아프지 말아야 될 자극들이 뜨거운 현상이 올 수도 있고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찌릿찌릿한 느낌, 아니면 걸을 때 신발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손가락의 특정 근육이 말라버리거나 쥐는 힘이 떨어진다거나 보행을 할 때 발목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감각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몸에서 그 자극을 억제하는 기전이 점점 약해져서 이 통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 때, 주무실 때, 가만히 앉아서 쉴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 특히 그 증상이 심해집니다. 특히 발의 경우는 말초신경들이 당뇨병의 진행으로 인해서 특히 감각신경을 소실하게 되면 통감, 즉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이나 감염, 그 밖 기타 손상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우연히 찜질을 받았는데 그 발에 수포가 잡히면서 당뇨발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뇨발이 진행될 때는 외부의 감염, 즉 세균들이 덩달아 공격을 하게 돼서 가뜩이나 혈관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균이 더 번성을 하게 돼서 감염이 주체할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당뇨발로 인해 다리를 잃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학적 검사입니다. 이학적 검사란 그 환자의 히스토리, 어떻게 병이 시작되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신경이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만져보거나 직접 보거나 색깔이 변했는지를 확인도 하고요. 가벼운 통증이나 간지럽히거나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줘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근력이 소실됐거나 쥐는 힘이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면 저희는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기능 그리고 신경의 손상 여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는 우선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력이나 외부 손상에 의해 생긴 거라면 압박이 있을 때는 그 압력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화학적 손상이 있다라 하면 그 화학적 손상에 대해서 최소한 환경을 바꾸거나 그 약품을 끊거나 당뇨병 같은 허혈성 질환으로 생긴 병이라고 하면 그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당 조절을 하고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경병성 통증은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항정관제나 가바펜틴 계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그런 약들을 써서 어느 정도 통증의 강도를 낮출 수 있고 항우울제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그 증상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의 기본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치료도 어려운 것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우선 혈관의 건강을 꼭 신경 쓴다입니다.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말초 혈관이 매우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일으키는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인 말초 혈관의 허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역시 알코올 자체가 주는 신경성 손상도 있고, 그리고 화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간이나 기타 우리 몸에 받는 그 데미지를 회복하는 능력을 매우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손상에 대해서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첫 번째는 우선 엄격한 혈당 관리입니다.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조절된다라는 것,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상이나 발톱 깎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고 관찰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말초신경병증을 초기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온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일찍 시작하게 되면 이 증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그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압박으로 인한 신경병증은 그 압박을 해결함으로 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컴퓨터 쓰는 동작이나 핸드폰을 잡는 동작이나 아니면 운동할 때 팔꿈치를 어느 정도 굽히거나 펼 때 하는 그 동작들을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신경의 손상이 누적되면서 그 증상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벅찰 만큼 힘들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다리 저림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꼭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손발이 저리거나 그리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느낌이 이상하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다 하더라도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형외과 홍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